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해지고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13% 올랐고요. 나스닥이 0.81%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오늘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마감 기준으로 다시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7,798선에서 마감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유가는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WTI가 2.56% 내리면서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오늘 미국채 2년물도 1.15% 하락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2년물 금리는 4.151%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PI가 둔화된 가운데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연준의 9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는 근원 PPI와 헤드라인 PPI가 모두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7월 헤드라인 PPI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으로 나왔고요. 시장의 예상은 0.2%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원 PPI도 시장의 예상인 0.3% 상승보다는 하회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4.2%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날 CPI에 이어서 PPI까지 물가 안도감을 제공해주는 재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 수준 자체가 완전히 낮아진 것은 아니었고요. 헤드라인과 근원 PPI 모두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는 부분에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 이슈를 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을 부담을 완화시키는 재료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의 반응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역시나 좀 가장 먼저 반응을 해줬고요. 미국채 2년물, 10년물, 30년물 장단기 금리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키는 재료로서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45%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67%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최대 1회를 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기술주 쪽으로 반응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S&P 500, 그 후로 다우는 일정 부분 보합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금리 부담 완화에 민감한 성장주와 반도체 쪽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 다우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랠리라고 해석하기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선택적인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유가의 하락세도 물가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2%대 하락을 했는데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발표된 PPI와 함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살펴보실 만한 국제유가 하락의 이면이 있는데요. 이 유가 하락이 원유 수요 전망의 하향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의 급증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경기와 원유 수요 측면에서는 다소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요. 20만 9천 건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20만 2천 건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청구는 감소했고 청구 건수 자체도 올해 범위 하단부에 위치를 합니다. 노동시장의 완만한 냉각 신호로서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연준의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추는 보조 근거로서 오늘 활용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오늘 시장의 핵심 촉매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PPI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 핵심 경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부담을 추가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완만한 냉각 신호를 보이면서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춰준 보조 재료가 됐죠. 결국은 반도체와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오늘 S&P 500과 나스닥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습니다.